사랑에 빠지게 사랑에 빠져있기로 조정의 문제. 부모 권리 환상의 초기 단계가 갖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심지어 짝사랑에서도 다른 사람과 해결하는 것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각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은 멀리서 흠모해왔던 사람과 첫 데이트를 하거나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사람과 첫날 밤을 보낼 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충격이다. 현실은 공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 사랑이 완전히 발전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대개 두 사람의 삶이 맞춰지는 것이다. 감정도 서로 맞춰지고 보완된다. 도덕적으로 붕괴하는 사람은 자유방임적인 애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사랑은 정적 기적으로 하지만 사랑의 진짜 미스터리는 완전히 다른 배경과 습관과 기대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이다. 그렇지.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에 조정이 필요하며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대체로 조정에 능숙하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거리를 빠르게 걷는다고 상상해보자. 다른 사람이 당신과 또 빠른 속도로 당신을 향해 직진해오고 있다. 당신 옆엔 다른 속도로 걷거나 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길가에는 갓돌과 상점과 가로등과 쓰레기통이 있다. 두 사람 다 속도를 늦추지 않지만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연극 무대 위에서 꼭두각시 배우 모와 레리가 좁은 문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을 기억한다. 커플은 처음에 온갖 조정의 문제를 견뎌낸다. 조정이 실패할 때에서 다소 용서하거나 보상해준다. 조정은 대부분 대결의 타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힘겨운 시도이다. 조정. 사랑에 빠지면 특히 이런 조정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라고. 조정의 문제는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말하는 바에 의미가 분명하고 말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구현되어 있으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맞춰지는 그런 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예. 스너글러와 솔리시스터 모두 잠버릇이 진짜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서둘러서 불만을 토로한다. 솔리시스터들은 혼자 자는 것을 좋아하지만 친밀감을 표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랑과 성은 윤희정 씨의 태행을 둘러싼 수많은 조각의 논의가 무엇이든 분명한 진실은 만일 우리가 태행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라는 것이며 혼자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는 것도 원초적이라는 것이다. 스네글러는 두 사람이 함께 자는 모습은 지복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진짜 비극이나 소극은 스네글러 솔리시스터가 같이 잠을 잘 때 벌어진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시간에 다른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솔리시스터이면서 동시에 스너글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같이 자는 것이 사랑의 겉으로 중요한 이유이다. 사랑하기와 사랑에 빠져있게 격정적으로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 의심스럽고 너무 모호해서 저는 아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너무나 빈약해서 우리가 있는 애정의 여러 유형들 간의 차이, 특히 사랑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사랑에 빠지는 형태들과 사랑의 모습품들, 즉 강도에서도 사랑과 비슷하지만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열정이 후보가 될 수 없는 것들 사이의 차이를 기술할 때 종종 길을 잃는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와 사랑에 빠져있기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둘 다 정당하고 바람직하며 둘은 보기만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둘은 서로 다르고 삶에서 수행하는 기능도 다르지만 그 차이는 둔감함과 열정의 차이가 아니며 둘 다 병적이지 않다. 진실은 사랑에 빠져있기와 사랑하기의 차이가 감정적인 구조의 차이라기보다 감정에 관한 상황 표현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지속성이나 강도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양자가 어떻게 지속성과 강도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사랑하기와 사랑에 빠져있기의 구별은 너무 흔히 과정되어 있고
논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차이의 역학은 무시되었다. 둘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놓여 있다. 둘은 다르게 느낀다. 자, 반면에 사랑에 빠져 있기는 때때로 능동적인 감정으로 여긴다. 사랑하는 것은 구경꾼의 감정, 즉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구경꾼의 감정이나 박애주의자의 감정이 아니다. 사랑하기와 달리 사랑에 빠져 있기는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상호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흔히 우리는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하고만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다소 의심스러운 대중적인 지혜를 그와 반대되는 격은 즉 우리는 여러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사랑에 빠져 있기는 안전하고 안락한 사랑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언제나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에 빠져 있기가 관계의 확립을 기대하는 반면에 사랑하기는 그것을 전제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4장에서 사랑에 있어서 자아는 로미오 당신은 무슨 존재로 로미오입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부인하고 당신의 이름을 거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려거든 나의 사랑을 맹세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캐퓰릿이 되지 않을 거랍니다.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몬테큐는 최근에 결혼 14주년을 맞이하여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1년의 비극 오해로 인하여 이들의 10대의 결혼은 끝났다. 그러나 이탈리아 북부 청소년 자살 예방센터가 막판에 개입한 덕택에 이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플롯을 무산시키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미친듯이 사랑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합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의 유대를 깨고 서로의 지지와 그 기분이 자신들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사랑을 이용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는 심지어 두 이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은 한성과 마을을 같이 길을 갈망하는 절망적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삶과 함께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절망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랑에 대한 정체성 이론 내가 바로 히스 클리프야.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나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도 그저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지속하는 사랑의 열쇠는 자아관념이다. 자아의 다른 어떤 것도 견디게 하고 사랑의 위기와 재난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성적 무관심과 자기강박, 서로에 대한 분노와 실망, 거리감, 만만치 않은 거리가 주는 고통스러운 압박감과 같이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유대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에서 철학적으로 심오한 것은 사랑이 단지 교제나 욕망만이 아니라 우리 것이지만 우리 것이 아닌 이미 그래서 사랑의 정체성 이론이 사랑의 본질이자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합일결합 융합의 이미지들은 향연이와 사랑을 나누는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사랑 합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우리는 자아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양상들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아의 미결정성. 나는 내가 아니면 나는 내가 아닌 것이다. 존재와 무. 장폴 사르트르. 작가는 있어 프로이트에게 맞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열정은 성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주장했다. 자존감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아의 본성과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이것이 자기개발이라는 사이비 과거의 토대를 이룬다. 자기개발. 좋은 연인은 자신을 좋은 연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확실히 여기에는 상당한 진실이 있다. 사르트르는 자아란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현대의 실존주의적인 관점을 가장 열렬히 옹호한 철학자이지만 자아를 자족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위험스러울 만큼 불완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 우리의 자아는 성적인 것, 대화, 접촉, 타인과의 또는 따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당신이 가까운 친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다. 자아의 낭만적인 창조. 남녀를 사랑하려거든 한준히 사랑하라. 먼저 머리는 숙여 눈은 차갑게 감고 우울에 빠진 채 파도 타는 남자를 사랑하기는 너무나 쉽다. 우리는 자아가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극복할 때까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공유된 자아라는 감정을 그리고 이 감정이 일으키는 긴장은 개별적인 자아라는 현상으로 단순히 보이는 일상적인 감정과 비교할 때 가장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이해하려고 반사회적이며 개방되지 않은 환상은 자아의 고유성을 기술하는 아주 간단한 연습으로도 무너질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의 모든 형용사가 타인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를 개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타인들과 관계이다. 플라톤은 사랑은 본질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 저 선의 관점에서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자아 감각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의견의 네트워크에서 결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유학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 시절 형제간의 사랑, 경쟁, 학창시절의 이런 우정과 풋사랑은 자의 기본틀과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큰 변경 없이 결정한다. 그래서 연인제. 자, 사랑은 덕과 자아 세계에서 우리의 고유한 위치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상호적으로 결정하는데 사랑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사랑은 세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교정해 주기 때문에 지속이 된다. 자, 공유된 자, 그것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끼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랑은 강요의 서류 가방과 철학 원고의 사랑 편지와 반지를 슬쩍 끼워 넣는 법을 알고 있다. 시합편하고 왜 그럴까? 사랑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상화하고 우리 삶에서 그토록 우선적인 중요성을 사랑에 부여하는 정도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플라톤에서 쇼펜하우에 이르는 철학자들은 또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정석, 가장 깊은 목적, 자신과 자신의 종의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성, 그리스도인들이 불밀성이라고 불렸던 것에 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해서 성은 동일한 행동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각 관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표현 양식을 같은 점에서 루소 검사와 흡사하다. 성을 정을 지속시키는 도구로 바라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을 대단히 심각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것이자 결코 가벼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 가벼움을 주장하고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행동들을 말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보호되어 있는 부분이 타인의 성격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흥분하며 또 자신의 조심성을 잃기 쉽다. 우리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희귀한 사치를 자신에게 허용하고 범스럽게도 우리 몸을 성적으로 가장 표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 흔히 더 야수적인 본능으로 해기거나 초기와 시절의 단순하고 의존적인 신체 상태로의 일시적인 도피라고 제시된다. 신체적인 것이라고 제시가 된다. 우리의 자아가 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국한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앞서 우리는 좋은 성적인 사랑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프로이트가 종종 지적했듯이 단순히 육체의 만족뿐만 아니라 정신도 만족해야 한다 라고 했고 사랑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을 또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궁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궁합은 점전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사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길이다.
되는 것이 사랑의 이유, 심지어 압도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핵심은 상호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궁합은 사랑의 필수 요소이다. 궁합은 육체적인 점으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궁합에는 또한 표현력, 정직감, 부드러움, 애정, 유머, 자기 관련한 재치 같은 속성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정야성, 사생활의 필요성은 침묵에 맞서는 호의 필요성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매우 사적인 감정이며 그것은 은둔을 요청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낭만적이고 사생활은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세기 전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사생활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런 형태의 사생활은 언제나 양측의 운동자 고립된 사람들의 영역이다. 사생활은 혼자 있을 권리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다. 물론 혼자 있을 권리도 사생활이란 결핍이 아니라 자아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수반하는 최근의 관념이다. 이 구조와 이 보호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낭만적인 역할을 통해 사랑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재정의한다. 사생활은 가능성만큼이나 문제도 많이 드러나며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위기와 혼란의 결과로 역사에 등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생활과 개인의 자아에 대한 강한 의식이 부족한 사회에서나 이런 제도화된 자아의 얘기를 드러내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낭만적인 역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그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자아는 뭔가 모든 자아는 역할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들은 자아의 전면이나 회관이 아니라 자아의 본질이다. 자, 연인의 역할이 가진 미덕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규정된 공통의 역할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표현은 상당 부분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자아는 우리가 타인들과 함께 노는 역할, 노다라는 말에 주목하라. 다양한 범위와 맥락을 지닌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은 이런 역할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종류의 역할로서 낭만적인 역할이 이런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심지어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낭만적인 역할, 가정적인 역할, 관계 역할이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 관계는 역할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관계를 구성하는 역할과 낭만적인 역할은 구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구별, 낭만적인 역할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관심이 서로의 감정과 느낌, 서로의 몸과 표현에 관한 관심과 헌신이 들어있다. 관계의 역할은 공적으로 규정된다. 비밀, 연애처럼 이런 규정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체성의 차원들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끌리는가? 자기의 결석은 나를 나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당신에게 내가 있습니다. 사랑을 유언하려는 유혹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낭만적 역학 관계를 둘러싸고 계속되게 있는 한 논쟁 속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르시즘이 분명해 보이는 대중적인 사례가 있다. 이와 달리 연인들은 유서성 안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사랑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매혹은 정정 1차원적이거나 2차원적이다. 외모나 공유하는 기술이나 관심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어떤 점에서 우리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끌릴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오래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같음과 다름을 둘러싼 질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유된 정체성 개념이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명제에 승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닮은 것과 반대되는 것에 끌리는 것 같은 관심의 공유는 사랑과 사랑의 지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 거룩하게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비슷한 배경과 성격 대조되거나
상호적인 재능과 특성, 공통의 관심사, 상호 규정되는 낭만적인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구성되는 다차원적이고 공유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이 여러 차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모두를 조합한 것이다. 어떤 그 부르기는 성적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이 경험과 역할들은 열정을 부족하지만 사랑을 성공과 묶어준다.